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전공자 취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IT 계열 취업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목표 설정, 포트폴리오, 자격증 및 학위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고졸이든 비전공자든 충분히 취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전에 확실히 준비하고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의 신 진성쌤입니다. 저는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글루시스 회사에서 2년간 프로그램 설계를 했었는데요. 다양한 직원들과 지내다 보니 직원 중 고졸 출신도 보았고 비전공자 출신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취업 후 승진을 위해 자격증 및 학위를 따르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 지쳐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취업 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 고민 끝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IT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포트폴리오, 자격증 및 학위 등이 핵심이더라고요. 첫 번째 목표 설정의 경우 어느 회사에 취업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는 어떤 건지, 나에게 맞는 직무인지 등을 체크하는 건데요. 모든 일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IT 계열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처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웹 개발, 앱 개발, 게임 개발,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베이스 요즘은 빅데이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기에 무턱대고 공부했다간 시간 낭비할 수도 있죠. 이런 큰 틀로 먼저 바라보시게 된다면요,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IT 계열 취업의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취업하더라도 프로그램 만지는 일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를 뜻하는데요. 어떤 회사이건 어떤 직무이건 IT 계열 회사들은요,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해요. 아까 말씀드린 웹, 앱, 게임 등 다양해요. 웹이라면 버튼을 눌렀을 때 홈페이지 상에서 어떤 동작을 하고, 앱이라면 어플을 이용할 때 동작하는 내용들이 있죠. 게임이라면 캐릭터가 움직이고, 총을 쏘면 데미지를 입히죠.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이런 걸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봤는지 경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포트폴리오예요. 솔직히 면접에서 포트폴리오를 보지 않는다면 면접으로 거짓말을 쳐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들어가서 적응 못하고 본인이 나올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취업할 때 면접관들은 분명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이 해당 회사의 결과와 비슷하다면 면접관들은 관심을 갖겠죠?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구현했고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서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자격증 및 학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자격증과 학위는 뒤로 밀어두고 계속 실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거 없어도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취업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게 학위와 자격증이에요. 자격증부터 설명드릴게요. 정보처리 기사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격증 수당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경우 이력서에 한 줄 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표를 보시면요, 자격증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등급이 더 빠르게 올라가죠. 초급 기술자는 기사만 있어도 승급, 중급 기술자는 기사 플러스 실무 3년 등등 레벨업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등급 자체가 연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위인데요. 이건 진짜로 실감 오실 거예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80%가 컴공학사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분들도 대부분 다른 전공으로 학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2년간 일하면서 고졸 출신 2명을 봤는데 한 명은 결국 컴공학사를 취득했고 한 명은 중간에 나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고졸 6년차, 대졸 2년차가 비슷한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누가 봐도 업무적으로 실력적으로 고졸 6년차가 훨씬 베테랑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를 입사해서 업무도 미숙하고 실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과 고졸 6년차가 연봉이 비슷하다는 거죠. IT 계열에서 이 고졸이라는 타이틀은 연봉 협상 시 약점으로 이용되죠. 자격증과 학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외부에서 회사를 평가하는 감찰단이 올 때 자격증 유무, 학위 취득자 유무 등을 보고 회사의 등급을 평가하니 회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는 필수적으로 취득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4년제 학사학위는 온라인으로 취득하셔도 무방합니다.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위 취득은 가능한데요. 직장인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시간이 많진 않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학점은행제를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쉽게 학위 취득이 가능해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는 않은데요. 공학 계열은 조금 다릅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과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전공의 경우 전공 특성상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많기에 결이 비슷한 온라인 대학도 학위로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3학년부터는 절반 정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었죠. 그리고 깜빡한 게 있네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학점문제 컴퓨터공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 하실 수 있는데요. 국비 지원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줘서 컴퓨터 관련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저 역시 대학 다니면서 4학년 1학기 때부터 6개월간 학원을 다녔었거든요. 학원의 장점은 실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열심히 참가하신다면 취업에 도움되는 스펙을 만들 수 있죠.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룹 특성상 학생들의 태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거든요. 학원 강사들이 얼마나 분위기를 잘 만드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학원을 선별할 때도 수준이 높은 서울권을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없다면 필수적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자격증, 학위, 포트폴리오 등 취업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사실상 컨텐츠가 지루해질 것 같아 간단하게만 이야기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점은 상세 설명에 기재된 카카오톡 링크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거나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